네, 안녕하십니까. 뭐 다 익숙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따로 뭐 소개를 하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뭐 좋은 거라고 자꾸 소개를 하고 그럴 필요 없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객관식 요걸로 하긴 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요거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금 문의가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 강의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론 강의 들었던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요거 문제 푸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예습을 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어차피 예습 안 했다는 전제하에 제가 천천히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강의 계획서 보시면 1주차에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인데 요게 조금 밀리긴 할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이 나갈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을 좀 드릴 거라서. 요 문제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기출 문제 따로 있고, 그리고 본인이 만드신 문제가 앞에 있고. 그래서 본인이 만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서 풀어 오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은 기출 문제 풀고 예습 어떻게 해오면 제가 다음에 조금 헷갈릴 만한 걸 거기서 찝어서 풀어주는 연습으로 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전부 다 풀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 나오는 거를 변형해서 나오는 건 다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것만 맞춰도 30개는 맞춥니다. 30개는 맞춰요. 그리고 요 객관식 문제집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매주 이걸 드릴 겁니다. 이거는 우리 1월 달에 했던 거, 1월 맞지? 1월 달에 했던 거를 제가 진짜 거기다 더 줄인 거거든. 이것도 줄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줄여달라고 하면 나 집에 갑니다. 이제 이건 안 돼. 요거는 진짜 최종이야, 최종. 그래서 정말 내가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게 6번이 나가겠죠. 6번이니까. 그럼 그 6개 하면은 한 6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60페이지 좀 넘을 건가? 그 정도. 그러면 요것만이라도 보세요. 요것만이라도. 그래서 결국에 뭐 나중에 한 4월달, 5월달에 뭐 핵심 정리 강의 할 건데, 그거 결국에 요거 편집해서 다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에센스 원래 그 책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거기 내용이 거의 다예요. 대신에 이제 제가 조금 가로쳐가지고 써놓은 게, 제가 수업할 때 이해 차원에서 써드린 거를 제가 좀 써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에센스 책 있으시면 다음 시간부터 그거 갖고 오셔서 거기다가 여기 빠진 거 넣어도 돼요. 아니면 요거 뭐 그림 같은 거 제가 넣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잘라가지고 하나 붙이던가. 이해 차원에서 제가 조금 넣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진짜 안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문제풀이만 해서는 답 없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 떠들잖아? 그러면 사회보험법은 누가 공부하는 거야? 나 혼자 공부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문제풀이는 제가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풀이가 아니고 핵심 요약하고 문제풀이 같이 하면 도움이 돼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발 이렇게 예습을 해오시고, 내가 미리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 겁니다. 이렇게 펴놔, 알았지? 연필로 끄적거려도 되니까 무조건 공부해 오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문제풀이는 안 풀어오면 도움 하나도 안 돼요. 30분 전에라도 와서 푸세요. 아셨죠? 제가 지옥철을 피하기 위해서 좀 빨리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이제 볼 거니까 한번 돌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책 한 번씩 넘길게요. 어쩔 수 없어. 초등학생이냐 뭐 이렇게, 야 우리 초등학생이야.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는 여러분을 사회보험법에서 무조건 붙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좀 강제성을 좀 둘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숙제 검사 아닌 숙제 검사를 할 거니까 꼭 해오시고,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그냥 차분히 따라오시고, 이렇게 할 거구나. 근데 다음 주부터는 템포가 엄청 빨라지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예습을 해오셔야 합니다. 인강생분들도 예습을 꼭 해오세요. 그리고 인강생분들 강의 밀리지 마. 지금 밀리면 박살납니다. 나 그러면 유호진이 예습하라고 했으니까 예습할 때까지 안 들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 하나도 못 듣고 시험 봅니다. 큰일 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첫 시간은 무조건 핵심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 두 번째 시간부터 기출에 재입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은 요거 혹시 프린트 요거, 그리고 요거 뭐 문제풀이 할 때 요거 잘 갖고 계시다가 만약에 나중에 핵심 요약 그거 하면은 제가 뭐 자료는 여기 드릴 테니까 뭐 이전 거 강의 듣는 분들 가져가게끔 조치를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그거 강의 들어도 되고, 아니면 요거 자료만 필요하면 따로 가져가셔도 되고. 정말 엄청 줄인 겁니다. 정말 줄인 거기 때문에 이건 봐야 돼요. 이건 꼭 보고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조금 한 5분 정도만 좀 OT 잠깐 해드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 접수 하지 않았나 지금? 아직 안 해요? 다음 주? 이제 시험 접수 하지. 시험 접수 하면 끝이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10,000명 넘을 거예요, 무조건. 공무원 시장이 엄청 한가해졌잖아요. 제가 친한 변호사 친구가 공무원에서 강의합니다. 좀 유명해. 난 걔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거든. 어쨌든. 근데 걔가 하는데 이제 걔가 공무원 시장이 많이 죽었대요. 이분들이 어디로 왔냐? 노무사하고 세무사로 다 왔습니다. 지금 다. 그리고 감정평가다 조금 많이 안 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조금 뽑으니까. 법무사는 어때요? 과목이 너무 많고. 그리고 노스쿨 가자니 내가 3년 동안 거기 가서 그러기도 싫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제끼고 왔는데 어디야?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그죠? 이쪽으로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험 시장이 엄청 커졌고,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서 학원들 막 차리잖아요. 그 이유도 다 똑같아요.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무사 시장이 되게 많고, 뭐 행정사도 같이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 뭐 하실 사람은 하시고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행정사는 뭐 한 50년 뒤에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거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너무 다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다 이 위 단계들이 다 있어요. 걔네들이 못하게 자꾸 누르잖아. 그럼 못해 결국에는. 그죠? 우리가 노무사들 수 많아지고 노동법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행정소송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 그런 말 나왔거든요. 노무사 수가 많아져서 이번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개뿔 씨. 변호사 수 더 많아요. 그죠? 못 들어간다고.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면 돼. 그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선택을 할 때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는 최대한 빨리 붙는 게 좋고요. 최근 3년 안에 붙어야 돼. 제가 봤을 때. 이거 안 그러다간 2차 과목 늘어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2차 과목 늘어나면 어떻게 돼? 당연히 1년 안에 되는 건 당연히 포기해야 돼. 지금 40문제로 늘어났잖아요. 40문제 이거 지금. 그죠? 그리고 좀 제발 오래 하는 거야. 오래 하는 겁니다. 수험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오래 하는 거고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뭐 짧게 공부해서 된 사람 없다니까? 없어. 다 거짓말이고 그냥 오래 해서 되는 겁니다. 오래 해서 되는 거고 열심히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평가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다 그냥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나는 내가 공부할 거만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차 지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1차만 해야 돼. 솔직히 말씀드릴게. 이제는 1차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8월부터 계속 뭐 2차랑 같이 했다. 뭐 그러면 뭐 1차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꼭 가져갈 수 있는데 조금 1월 달에 진입을 했다던가 하면은 2차는 맛배기만 보는 거고 이제는 2차만 해야 됩니다. 1차만. 1차를 붙어야 2차를 보잖아. 그죠? 1차를 붙어야 2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뭐 1차 합격하고 저한테 안 알려줘도 돼. 대신에 나는 우리 수업 듣는 분들은 다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붙어야 돼요. 1차는 생각보다 뭐 되게 막 주변에서 1차 쉽다고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죠. 합격하기 되게 어렵다니까. 은근히가 아니고 그냥 어려워. 아셨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운전면허 시험 필기도 다들 누가 그래요. 야, 그걸 누가 공부하고 뭐냐. 그냥 가서 상식대로 풀면 돼. 내가 상식대로 풀어가지고 40점만 떨어져서 문제집 사가지고 다음날 다시 봤어. 똑같아요. 공부 안 하면 떨어진다. 이게 시험 그런 시험 아니잖아.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시험이니까 생각보다 1차 되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아셨죠? 기분 좋은 건 몇 시간 동안 누리면 돼? 3시간까지만 누리면 돼. 그 다음에 뭐? 다시 빨리 현실 복귀해야지. 그죠? 내가 목표는 뭐니까 2차니까. 아셨죠? 바로 2차 공부하는 거야. 제 2차 노동법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1차 붙으면 저한테 알려줘야 돼. 일부러 놀려고 일요일에 알려주고 그러면 안 돼. 아셨죠? 그럼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그치? 떨어진 줄 알고. 그치? 붙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너는 일요일에 안 나오면 그때 전화할 겁니다. 알았죠? 도망가봐라. 어디까지 가나. 그치?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게요. 요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프린트 보시면 이따 저희가 풀 건데 여러분이 많이 봤던 거긴 합니다. 많이 봤던 거긴 해요. 요 프린트. 요거 있죠? 다? 요거. 총론 보시고 총칙 보시고 용어 정리.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하라고 했어. 우리가
용어 정리. 근로자는 누구예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틀린 지문으로 나올 일이 없죠. 너무 쉬운 거니까 안 나온다고. 그죠? 어디서부터 나와요? 반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그죠? 요거 제가 뭐 에센스 하는 거 요거 형광펜치라고만 했던 것 같아.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근로소득에서 뭐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그게 보수라고.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표현이 아니야. 여러분, 임금이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보수는 뭐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뭐 비과세.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요 비과세란 말이 뭐예요? 세금 부과 안 하겠다고.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였죠? 여기 지금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배워요. 지금 아직 국민건강 안 갔어. 안다는 전제 할게요. 기본은 끝났으니까. 이게 뭐야? 보험이야, 보험. 그러니까 보험료라고, 보험료. 얘는 뭐야? 과세, 세금. 결국에 이 보험료도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큰 틀에서 보면 국가한테 내는 거잖아. 이게 세금이라고, 얘네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소득. 그러니까 결국 고용하고 산재보험은 어디에만 부과된다? 보수에만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셨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동그라미 좀 보시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가로친 거 보시면 보험료도 세금이라 공단 입장에서 많이 징수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보다 좀 넓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아만 두세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없는데 고용보험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휴직자들도 뭐야? 휴업급여 받죠. 휴업급여 받죠. 그런 거.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였어요? 밑줄 긋은 거. 전임자, 노조 전임자. 노조 전임자 원칙적으로 무급이죠. 무급인데 노동조합으로 돈 받는데 보다 얘네도 4대 보험 신고할 때 요 금액으로 들어가겠다. 요 금액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반가로 3번이죠. 이거는 무조건 잘 알아야 돼요. 3번과 4번은 구분 잘해야 됩니다.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맞는 지문으로 잘 나오지만 그래도 잘 알아야죠. 그림. 발주자가 누구예요? 야, 나 건물 하나 짓고 싶다. 얘가 발주자야. 이 건물 지어줄 사람 손. 그 선택된 애가 얘가 누구예요? 얘가 원수급인. 얘 혼자 다 질 수 있나? 얘 혼자 다 못 짓죠. 그래서 야, 축대 누가 만들래? 야, 유리 누가 만들래? 바닥 누가 깔래? 손 해서 들어가는 게 얘네들 하수급인. 그죠? 잘 봐야 됩니다. 원수급인이 발주자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보험료는 누가 다 부담한다? 원수급인이 부담합니다. 요거까지. 그래서 보시면 원수급인의 개념 보세요. 원수급인의 개념. 최초로 뭐? 도급받은 애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도급이잖아요. 지금 누가 할래? 손. 도급. 원수급인은 도급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야. 도급을 받았는 애보다 1번으로 받은 사람. 1번으로. 그래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발주자가 원수급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발주자가 가끔 원수급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회사 사장이 건설회사 사장이 건물 지으려고 그래. 그럼 누구한테 하겠어? 나한테 하겠지. 그죠? 내가 뭐 GS 건설 사장이야. GS 건물 짓는데 삼성 니네가 해줘라 할 거야? 기분 나쁘잖아. 그죠? 우리 SK한테 할 거야? 지금 SK는 소송 중이라서 기분 안 좋단 말이야. 그죠? 모르면 넘어가고. 어쨌든 발주자가 원수급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그래서 원수급인을 보고 뭐 써놨네요. 밑에 대기업이 웬만하면 발주자고요. 원수급인, 하수급인. 그리고 아까 GS건설 그 예시는 뭐야? 동그라미 2번처럼. 그죠? 지들이 발주하고 원수급인하고 밑에다 내리고. 그죠? 그렇게. 하수급인의 개념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두 개가 바꿔서 많이 나오니까. 하수급인은 일단 누구한테 도급받는 애요? 원수급인한테. 아셨죠? 원수급인한테 도급받는 거예요. 하수급인한테 또 도급받는 하수급인의 하수급인이니까 얘는 하수급인이야 그냥. 아셨죠?
그래서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 전부나 일부입니다. 전부나 일부 다, 그죠? 그래서 밑에 예시 든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혹시 몰라서, 자, 여기 밑에 하수급인이 더 있어.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는 어떻게? 직상수급인이라고. 직상수급인. 여기까지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완전 중요한 거 2번, 그죠?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잘 나오죠? 관장은 누가 해요? 대빵이 누가? 완전 여기를 담당하는 애,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고용산재 모두. 근데 우리가 죽어라고 암기하고 외워야 될 건 뭐예요? 수행 주체. 원칙,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원래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 해야 되는데 보험료 걷어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 그죠? 근데 제가 막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뭐 했어? 병원 가지 않냐, 병원. 병원에서 보험료 걷기가 제일 좋다. 그죠? 그러니까 돈 받는 건 누가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고 했어. 그 중에 몇 개만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몇 개? 산재, 그 다음에 계산확정보험료. 계산확정보험료는 어떨 때 그 보험료를 썼어요? 건설업. 왜 건설업에서는 보험료를 이렇게 고용보험 안 하고 왜 계산확정보험료를 했어? 이따 뒤에 나오긴 하지만 공사 현장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보험료 산출이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방에 하겠다고, 한 방에. 그게 계산확정료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직접 근로복지공단이 하겠다. 그 정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원칙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탁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수행하고, 예를 보세요. 징수는 뭐 돈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근데 보험료, 연체금, 체납비, 고지, 수납, 처리도 뭐다? 얘네 돈 받는 거 누가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데 예외로 계산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 그리고 산재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하겠다. 넘어가시면 이 그림이 그겁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 형광펜 칠 거냐면, 만약에 그림 좀 보고 싶으시면 여기 맨 위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죠? 거기를 형광펜 치고 그걸 보세요. 얘네들이 어쨌든 적용부가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뭐 하는 거예요? 4대 보험료 징수 통합해서 고지하고 납부하고 징수하고 체납하고. 돈 관리 누가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한다고요. 그거 이게 원칙이다. 넘어가죠. 2번 보시면 보험 가입과 해지. 자, 당연 사업장이 있고 임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당연 사업장은 뭐야? 내가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하고, 그리고 그 사업장에 사람 쓰면 얘 그냥 당연 사업장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입이 돼야 되는 사업장. 그러면 내가 그냥 당연 사업장이면 가만히 있어도 누가 연락이 오면 공단에서 연락 와서 가입하라고 하면 가입하면 되겠죠. 절차가 없다고. 근데 내가 가입 안 해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굳이? 그거는 가입 안 해도 돼. 그 농업, 임업 봤었죠? 우리 뒤에서 볼 겁니다. 그런 쪽에 예외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나는 가입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러면 어느 일정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있었어요. 볼게요. 그거 1번 반가로 1번 보세요. 적용사업장의 보험가입, 당연히 당연 가입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 있어? 없어요. 당연히 가입되는 거. 그래서 고용보험, 적용보험의 사업주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보험 가입자. 이거 안 까먹었죠? 그죠? 보험 가입자는 누구? 돈 내는 사람. 그지? 돈 내는 사람. 고용보험은 누구랑 누가 내요? 사업주도 내고 근로자도 냅니다. 근로자는 왜 내? 얘 뒤에서 보겠지만 실업급여, 그죠? 관련해서 냈어요. 산재는 누구만 냈어요? 산재는 사업주만 냈습니다. 왜? 어차피 사업장에서 사고 나면 산재로 보상받을 거니까.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보험가입자는 돈 내는 애들이고, 피보험자는 보호받는 사람. 이거 쉽게 돼. 이게 누구예요? 다 결국엔 근로자입니다. 다 그렇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은 못해요. 그지?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야 돼 지금은. 예.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뭐 듣다가 뭐 만약에 작년 뭐 재작 뭐 유예 이상인 분들은 상관없는데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인강 듣는 분들 중에 문제풀이반을 했는데 나는 이거 완전 처음인데 그럼 이거 들으면 안 돼. 그럼 이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제가 1월 달에 강의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하나씩 했어. 하나씩. 그걸 먼저 해야 돼. 차라리. 자 보시면 그래서 양가 그 박스 있죠? 박스가 제가 했던 말 이거에 써져 있어요. 써져 있어.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 방가로 2번 보세요. 자 이미 가입 사업장이 있습니다. 나 가입 안 해도 돼. 근데 가입하고 싶어. 그러면 1번 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결국엔 근로복지공단한테 물어보겠지. 나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가입할래요?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고 그리고 내가 해 승인해 주겠죠. 그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을 승인을 받아서 가입한다. 이미 가입. 동그라미 2번 요거는 별표 치고 뭐 형광펜 치고 해도 돼요. 많이 나오죠. 희한합니다. 근로자가 가입하려고 하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죠? 산재보험은 이런 절차가 있다? 없다. 고용보험만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그래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장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원래 가입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장인데 근로자 과반수가 우리 사업장 가입해 주세요 하니까 가입을 하면 돈을 누가 반절 내니까? 사업주도 반절 내잖아. 그죠? 그래요. 의제 가입 보세요. 의제 가입. 임의 가입이랑 비슷합니다. 임의 가입이랑 비슷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이 되는 사업이 사업 규모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제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적용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 및 근로자는 그날부터 임의 가입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왜? 빨리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보호해 주려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이 되는 사업이 사업 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제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업주는 그날부터 임의 가입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냥 그날부터 봐버립니다. 변동사항 생기면. 솔직히 말하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당연 가입하다가 임의 가입되면 그냥 그날부터 하는 게 편하잖아요. 뭐 다음날까지 갈 필요 있나?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사업장은 있는데 근로자가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러면 그날부터 1년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 1년 동안 근로자가 없어도 보다 고용하고 산재보험을 유지시킨단 말입니다. 왜? 들락날락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거에 피보험자의 잦은 입퇴사. 피보험자가 누구야? 근로자. 사업주의 성립 소멸신고가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6개월 있다가 한 명 탁 들어오면 다시 사업장 설립신고 해야 되잖아. 그게 귀찮다고요. 넘어가시고. 2번 보세요. 보험의 해지 및 직권 소멸입니다. 보험 해지. 1번 동그라미 1번 임의 가입이나 의제 가입에 의해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이 해지 가능해요. 왜? 들어갈 때도 가입할 때도 승인받았죠. 그럼 나올 때도 승인받아야지. 그 말입니다. 고용보험 계약 해지할 때 어때요? 들어갈 때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받았죠. 나올 때도 똑같아.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받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이따 볼 겁니다. 2번 보험 해지의 제한 보시면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합니다. 왜? 최대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해까지는. 산재 때문에 그래요. 산재 때문에. 3번 보세요. 보험관계가 직권 소멸. 공단이 직접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얘네들. 그래서 공단은 보험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사업장에 실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장에 실체가 없는 경우. 가라 사업장들 있잖아요. 가라 사업장들. 사업의 일괄 적용 보시면 반가로 1번 당연 일괄 적용 요건 보세요.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료 징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 내가
A라는 사업장도 하고 B라는 사업장도 C라는 사업장도 해. 근데 뭐다? 따로따로 할 필요 있지 않다. 니네 어차피 한 명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방에 하겠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괄 적용하는 요건이 뭐냐? 사업주 똑같아야겠지.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사업의 종류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 건설업에 해당할 거. 무슨 말이냐면 현장별로 건설업은 사업장이 많죠. 결국에는 다 누구 거다? 만약에 GS에서 하면 현장 다 GS 거잖아. 만약에 GS가 원도급이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그냥 GS가 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어때요? 다 기간이 정해져 있죠. 뭐 무한정 100년 동안 짓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2번 보시면 임의 일괄 적용 보시면 당연 일괄 적용을 받은 사업주 외에 다른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료 징수법에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뭐다?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 사업자가 아니라니까. 당연 사업주는 가만히 원래 받는 거고 그 사업주 말고 다른 사람. 야, 나도 받을래. 여기 같이 하는데 옆에 조그맣게 뭐 붕어빵 가게를 해. 근데 나도 받을래. 라고 하면은 자기가 공단의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은 경우 임의가입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공단이 그 사업주로부터 일괄 적용 관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무조건 접수하면 뭐예요? 한번 심사는 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아셨죠? 보기에서 접수한 날 거의 없어. 접수한 날은 뭐다? 다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다음 날부터 일괄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임의 일괄 적용 해지 보시면 일괄 적용 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다음 보험 연도부터 보험 관계 해지합니다. 왜? 올해까지는 보호를 해주겠다 이거니까. 의제 일괄 적용 보시면 당연 일괄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당연 일괄 적용 요건이 3인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에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는 일괄 적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뭐 알아두셔도 되고. 4번 완전 중요한 거. 원칙.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죽어도 까먹으면 안 돼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 벌떡 일어나면 안 되니까 왜냐면 피곤하니까 벌떡 일어나면 안 되고 하여튼. 오씨 백지인데? 백지죠? 이거 아니야? 내 것만 그랬어? 저는 백지야. 여기 있어요. 네. 예외. 자, 건설업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예외 보시면 건설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신고 누가 한다? 국내에 첫발 들인 놈이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 자, 외국에서 이미 원도급까지 끝났다고. 그러면 한국에 건물 질 거야. 그럼 들어오는 놈이 부담해야지. 그죠?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너무 보험료 이거 사고 많이 나니까 나 못 믿겠어. 그래서 니네가 직접 해. 하수급인 니네가 직접 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서면 계약하고 공단에 신고하면.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서면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인수케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두 가지 다 갖춰야 돼요. 그죠? 승인까지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왜? 원칙은 원수급인이 해야 되니까. 근데 왜 원수급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돈이 많아 얘네가. 그리고 회사도 크고, 그죠? 그러니까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게 좀 실물을 알면 좀 좋은 게 건설할 때 미리 돈을 다 땡겨봤나요? 발주처한테? 야, 건물 지어줘. 50억 들 것 같은데 50억 미리 줘? 어떤 대가리 총 많은 사람이 그렇게 줘. 안 줘. 10%밖에 안 준다고요. 5억 주고 건물 올린다고. 그죠?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처리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 사람도 뭐야? 이 건축주도 결국엔 은행에 대출 받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난 게 뭐예요? 공사가 올라가다 마는 거예요. 은행 이율 떠버리니까. 만세 부르는 거야.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건물 매 전하는데 공실로 너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자 감당해야 되거든 자기가. 근데 옛날에 1.7%였을 때는 해볼만 하죠. 근데 지금 8%라니까. 여러분 100만 원에 8%면 8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 1.7 17,000원이요. 별로 차이 안 나지 않아요? 근데 100억이라고 하면 17억과 1억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금인을 웬만하면 그걸로 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단에서. 왜? 보험료 때리기 제일 쉬우니까. 아셨죠? 뒤에 보면 나오지만 보험료 떼먹고 도망가기 쉽지 않다는 거 볼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 노무화자 3번은 진짜 중요하죠. 그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날, 그 다음날. 제가 좀 암기하기 쉽게 어떻게 했어요? 암기는 내가 싫어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보호하려고 그날부터 한다고. 가입을 하면 보호하려고. 그죠? 내가 암보험 가입했으면 그날 걸려도 암 보장 받고 싶어. 그러면 그날부터 보호하는 거고. 내가 해지를 했어요. 해지하고 다 바로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날까지는 보호받고 싶어. 그래서 해지는 언제? 다음 날부터. 아셨죠? 요거는 전체적인 틀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보험관계 성립을 보시면 당연가입 사업 1동그라미 1번 당연가입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한 날. 그지? 그날부터. 왜? 그날부터. 사업의 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게 된다. 그날부터. 이미 가입 사업은 공단에 승인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보다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은 무조건 뭐예요? 접수하면 승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딱 동사무소에 탁 접수하면 바로 나와요? 아니잖아. 이거 뭐예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가도 손가락 올리라고 하지. 그런 절차가 공단은 하루 정도 있다니까. 그래서 접수한 날에 다음 날. 일괄 적용 사업도 사업이 시작된 날이죠. 진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4번. 그죠? 자,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를 인수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아까 거 여기 위에 예외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을 한 거죠. 동그라미 2번 서명 계약하고 요거 보험료 납부 내가 할게요. 공단 승인 받았어. 그러면 언제부터 보호한다? 착공일. 계약일? 아니에요. 자, 헷갈리면 안 돼. 하수급인이 직접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가입을 한 걸로 보는 거지. 원수급인하고 하수급인하고 공사 계약한 날 아니에요. 공사 계약은 3월 1일 날 했어요. 선입금도 1억 줬어. 3월 1일 날. 근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어? 10일 날 시작했으면 언제예요? 10일입니다. 10일. 10일 그렇게. 계약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착공일입니다. 실제 들어간 날. 왜? 지금 고용하고 산재 지금 뭡니까? 사람 들어가는 거 보는 거잖아. 사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계약한 날은 니네 둘이 만나서 돈 주고받고 한 거고 결국에 착공한 날 사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부터입니다. 보험관계 소멸일은 웬만하면 다 다음 날이네. 그죠? 1번 사업의 폐업 또는 종료.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에 다음 날. 왜? 그날까지는 보호해 주려고. 다음 날이 소멸일인 이유는 마지막 근무하는 날까지 보호해 주기 위한 거. 제가 맨날 하는 말 써놓은 거예요. 그냥. 임의가입자 또는 의제가입의 보험계약 해지도 승인받은 날의 다음 날.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도 소멸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 그죠? 가입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 아까 1년 동안 냅둔다고 그랬죠? 그것도 보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죠? 그러면 웬만하면 다 다음 날입니다. 이거는 맞춰야 돼. 고용산재에도 나왔는데 이거에 어긋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이건 맞히는 겁니다. 그럼 보험관계 신고 보시면 신고 대상 보험관계 성립과 소멸 보시고 일괄 적용 소멸 쭉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 중요한 거 한 걸 2번. 자, 사업장을 성립 신고할 겁니다. 사업장 만들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14일 까먹으면 안 됩니다. 14일 사업장은 14일. 이따 뒤에 사람 나오는데 사람 또 달라져. 사람은 언제? 그렇지. 다음 달 15일. 보험료 납부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그지? 그거 까먹으면 안 돼. 그거. 그래서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 성립은 14일. 다 14일이죠. 보시면 그래서 뭐 일괄 적용 각각 사업에 개시되는 14일. 변동사항도 14일입니다. 아셨죠? 저기 가로친 거 잠깐 보시면. 근데 만들고 14일 안에 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그럼 뭐다? 그 전날까지. 그래서 밑에 제가 예시를 드러났죠. 14일 이내에 끝났어. 14일 이내 해야 되는데 14일도 못 가고 끝났다고. 그러면 밑에 전날입니다. 전날. 끝나는 날의 전날. 변경 신고 보시면 당연한 거죠. 뭐 장소 변경되면 당연히 신고되는 거고 이름 바뀌면 신고되는 거고 등록번호 바뀌면 신고되는 거고 그런 거.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방과후 2번 신고기한도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어디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자, 보험료 징수만 보험료 걷어가는 것만 국민건강보험에 하는 거지 웬만한 건 다 어디예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과는 누가 하니까? 근로복지공단이 하니까. 아셨죠? 보험료 이렇게 부과하는 거야. 야, 너 20만 원. 이건 누가 한다고? 공단이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20만 원. 오케이. 너 20만 원 가져와. 이게 국민건강보험이고. 그러니까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얘네가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채권단이야. 그죠? 여기 은행이 뿌릴 거 아니야. 받아와. 네? 하고 가서 받아온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험료 보세요. 보험료. 자, 기준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보수가 어떠냐면, 자, 우리 여러분들 월급 만약에 받아보셨으면 내가 9시부터 18시까지 한 달 동안 일하면 항상 3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그 300만 원이 월에 내 기준보수야.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뭐 예술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처럼 천문학적인 숫자를 본 애들 말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단역할 때마다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도 뭐야? 고용산재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보수를 산정하려고 했더니 1월부터 3월까지만 딱 봤는데 1월 달에는 빵원, 2월 달에 2천, 3월 달에 또 빵원. 이러면 뭐야? 이거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기준 보수를 정해놨습니다. 보시면 근로자, 얘네들도 거의 뭐예요? 일용 근로자 같은 느낌. 근로자 예술이나 노무 제공자 누구였죠? 우리 라이더들. 노무 제공자의 보수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게 기준 보수입니다. 기준 보수는 사업 규모, 근로 형태, 보수 등을 고려해서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간, 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합니다. 기준 보수의 적용 사유 보시면 이게 두 가지예요. 결국엔 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얘가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이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업의 폐업, 도산, 근로자 등의 보수액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이게 뭐야? 사업장이 없어도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곤란하겠지. 그럼 기준 보수를 하는 거고.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그죠? 사업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 소재직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그죠?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의 보수의 기준 보수보다 적은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야? 시간 단위 기준 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시간급 근로자는 당연히 시간 단위로 보겠지. 그죠? 단시간 근로자, 시간급 근로자, 1급 근로자. 1급 근로자는 왜? 어차피 하루 일하고 끝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준 보수를 하루 4시간 일하면 4시간 분, 5시간이면 5시간 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월 단위 기준 보수로 적용하는 경우 보시면 4번 통상 근로자로서 월 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 왜? 일반적인 사람들 지금. 그죠? 일반적인 아까 9to6 그 사람들 월 단위로 받았죠? 그거. 동그라미 2번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얘네들도 그냥 월 단위로 봅니다. 월 단위로. 3번 시급 근로자 또는 1급 근로자 및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 근로 시간을 확정할 수 없으면 그냥 월에 얼마 벌었어 너 이렇게 봅니다. 그죠? 나 잘 모르겠는데 월에 얼마 벌었어 이렇게. 노무 비율로 보수 산정하는 건 뭐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노무 비율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까 지금 요거는 시간 단위로 볼 거냐 아니면 월 단위로 볼 거냐 요거잖아요. 노무 비율은 뭐예요? 퍼센트로 본다고. 왜? 아예 몰라. 인건비 산정을. 어디? 건설업. 몇 명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럼 뭐야? 공사금액의 30% 말씀드렸죠. 공사금액의 30%를 인건비로 잡고 그 30%에 뭐? 고용보험료 0.9%를 때렸다고.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그게 노무 비율입니다. 인건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깔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왜 나오는지 알겠지?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가. 건설업에서만 특수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요.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와 정산시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노무 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무 비율이 아까 건설업에서 몇 프로였다고? 30%였다고. 30%. 적용 대상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건설업 및 벌목업에서 실제 지급한 보수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거죠.
근데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공사 내역서 상에 보수로 보험료의 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뭐야? 의무비율 적용해? 적용할 필요 없죠. 왜? 이거 지문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런 거 빠지면 안 됩니다, 함정에. 공사 내역상 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대. 근데 왜 농무비율을 적용해요? 건설업이어도 조금 실무를 알려드리면, 이게 지문에 떠서 알려드리면, 일반적으로 공사 금액의 30%야. 자,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해 차원에서. 노무법인 중에 건설업 보험료를 할 수 있는 노무법인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개 내외입니다. 모르면 못해요. 근데 좀 큰 틀을 알려드리면 공사 금액이 100억이야. 많죠? 100억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게 30%, 30억을 인건비로 본다고요. 그럼 여기에 0.009% 얘를 신고해서 뭐다? 보험료를 산출한다고요. 그지?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요 공사 내역서 동그라미 2번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노무 비율로 안 하고요. 여기 공사 내역서 100억짜리 봤더니 여기 명확하게 인건비라고 써 있습니다. 20억. 그럼 뭐야? 갑자기 금액이 20억으로 줍니다. 근데 이렇게 잘 돼 있기 어렵겠죠. 1년 동안 인건비를 따로 쳐서 정리하는 데는 없어. 거의. 그럼 대부분 어떻게? 공사 금액 이렇게 써져 있고 대부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안 써져 있고 포크레인 1억, 레미콘 1억, 그다음에 뭐 식대 10억, 그다음에 뭐 음료수비 1억, 회식비 뭐 이렇게 다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사 금액만 뽑아내는 거예요. 포크레인 운전할 때 사람 들어가지? 레미콘 들어가지? 밥 먹는데 사람 들어가나? 일하냐고? 밥 먹는데 일해요? 아니잖아. 밥 먹는 건 그냥 밥 먹는 거지. 그죠? 그냥 뺀다고. 그러면 이러면서 뭐예요? 점점 요 금액이 줄어들어. 요런 걸 하는 게 노무법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줄어들겠지. 그죠?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30%에서 얼마를 줄어들느냐. 그죠? 지금 동그라미 보면 뭐야? 이걸 보고 산정하면 요게 필요가 있어요? 동그라미 보면 뭐야? 공사 내역서 보고 지금 보수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 있어요? 30%? 필요 없다고. 그 말입니다. 그 말. 지문으로 딱 한 번 떴습니다. 딱 한 번 떴어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출제위원이 당연히 안 고르겠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건설을 많이 하니까 그냥 안 된다고. 그죠? 함정은 파지 않았는데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계속. 교수님들 항상 똑같은 말 할 거예요. 이건 함정이 아닌데. 근데 뭐야? 우리는 함정이었던 것이. 그죠? 보험료의 산정 보시면 방가로 1번. 요건 잘 알아야지.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안직능이라고 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하나 있고 실업급여 보험료 하나 있고 그래서 두 개. 그리고 산재보험료 이렇게 있고요. 보험료의 부담 보시면 고용보험료, 근로자 보험부담에 보호통행 실업급여 보험료의 뭐 2분의 1.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근로자 반절 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야. 그죠? 근로자 반절 낸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 보시면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의 실업급여 보험료 2분의 1,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는 누구만 내요? 사업주만 내네. 그죠? 사업주만 냅니다. 그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동그라미 3번. 그지? 이거 잘 나오죠? 65세 이후에 취업한 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실업급여 못 받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65세 이후에 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 내가 옛날부터 계속 이 사업장에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65세가 된 거야. 그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그러면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업체에 못 받으니까 65세 이후에 채용된 사람한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떼야 돼요? 안 떼도 돼요? 안 떼도 되지. 어차피 못 받잖아. 그럼 이분은 고용보험료를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65세 이후에 취업한 사람, 66세에 취업한 갑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하면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갑만 근로자 부담금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맞는 지문이지. 왜? 실업급여 보험료를 안 뗀다며. 근로자 부담금 뭐예요? 실업급여 보험료율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사업주가 내는 건 뭐야? 고용안정직능. 이건 누가 낸다고? 사업주가 내는 거고. 그러니까 갑과 사업주 둘 다 고용보험료를 안 낸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인데, 근로자 부담금은 징수하지 않는다면 맞는 지문이라고요. 고용보험료로, 실업급여 보험료로 안 나올까 봐. 이건 기준 아니야. 그냥 이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보시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 그죠?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안 한다고. 근데 가로친 거 보시면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 냅니다. 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한 건데. 고용보험료율 보시면, 보험료율의 결정 보시면 최대 1,000분의 30, 그죠? 1,000분의 30 범위에서 고용안정 직업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구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고용보험 심의 필요하고요. 넘어가세요. 반가로 2번.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시험제 잘 나오니까 눈에 많이 발라 놓으셔야 돼. 실업급여 보험료는 몇 프로? 1,000분의 18, 그러니까 1.8%. 아셨죠? 근로자 0.9, 사용자 0.9. 그래서 보다 1.8% 합쳐서. 자영업자는 뭐예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를 1,000분의 20. 좀 더 많이 보네요. 좀 더 많이 보고. 예술인 노무제공자 돈 많이 못 벌잖아. 그러니까 좀 깎아줍니다. 16. 그래서 18, 20, 16. 18, 20, 16. 요건 알고, 그 다음에 또 반가로 3번에 저 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이건 뭐다? 고환직능. 누구만 된다? 사업주만 된다.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면 이미 뭐예요? 워딩 자체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야, 얘네들. 그러니까 뭐다? 보험료 깎아줘. 그래서 150 미만이 1만 분의 25고 150 이상이 1만 분의 45. 근데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니야. 대기업이야, 대기업. 돈 많아. 그러면 더 걷겠다고. 그러면 1만 분의 65부터 시작해서 1만 분의 85. 진짜 여의치 않으면 1만 분의 25하고 1만 분의 85는 암기. 아셨죠? 정말. 보시면 또 밑에 보세요. 작은 글씨로 자영업자의 고안 직능은 몇 1만 분의 25.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최근에 많이 떠요. 이것도. 상시 근로자는 적고 지불 능력도 안 되고 보험료도 그래서 적게 받는 겁니다. 상시 근로자는 뭐 어떻게 하는 거 알 것 같고, 산재보험료를 보시면 일단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30일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뭐 동그라미 2번은 한번 보시면 되고, 원칙 그 사업에 적용을 받는 산재보험률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예외 보시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률은 제휴율 고려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뭐 라이더들 산재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따로 정해서 되게 많이 뜯어가죠. 그거 지금 그거 고용노동 장관이 산재보험을 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의 종류에 산재보험률 전체 사업의 평균의 몇 배? 20배. 무슨 말이냐? A라는 사업장에 사람이 되게 많이 다치고 죽어요. 그럼 당연히 얘네가 나보다 훨씬 더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최대 20배밖에 안 된다고. 그죠?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알아둘 거 밑에, 자, 우리 사업장이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나 내년에 보험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죠? 근데 최대 몇 프로? 100분의 30. 100분의 30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주세요. 요거 2번 이게 딱 한 번 떴는데 언제 떴다? 작년에 떴습니다. 요 문제가. 그래서 요거 봐야 돼. 자, 2번인데 잘 보세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2개 이상 합니다. 아까 나갔어요. 그지?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를 다른 사업을 2개 이상 해. A 사업과 B 사업장을 해요. 근데 산재보험을 어떤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지 고민인 겁니다. 공단이.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판단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치킨집하고 내가 이거 좀 애매한데? 치킨집이랑 독서실을 한다고 해봐. 뭔가 안 맞지만. 근데
두 개의 사업장이 어차피 동일 사업장이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사업장 장소도 똑같고 사업장도 동일하면 사업주도 동일하면 그냥 나 하나로 그냥 볼래. 얘한테 그냥 한 방에 다 두드렸죠. 근데 주된 사업장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한 방에 두드리려면 그러니까 둘 중에 주된 사업장이 누가 된다? 라는 기준입니다. 치킨집이냐 독도실이냐. 누가 될까? 고용하고 산재 중에 이거 지금 뭐예요? 산재야. 그러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사업장의 종류는 상관없고 사고가 발생한 게 높을 확률이 되려면 누가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 그죠? 사람이 많아야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1번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게 1번. 근데 근로자도 똑같아. 그럼 뭐다? 보수 총액이 많은 사업. 왜? 돈 많이 떼면 좋잖아. 그죠? 보수 총액이 많이 나.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보수 총액이 많다는 건 월급을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업무를 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63빌딩 막 유리창 내에서 그 창문 닦는 거 그거 하루에 100만 원이라며 알바. 할 거예요? 난 때려주기도 못합니다. 저 고소공포증 있어요. 저 우리 집 베란다도 잘 못 나가. 이렇게 여기는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심장이 울렁울렁하고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이 다 오해하더라고. 제가 뭐 돌아다니면 소도 때려잡을 것 같고 그러지. 제가 말했지. 바퀴벌레 보고 기절한다니까. 진짜 기절할 수 있습니다. 벌레 나오면 정말 우와 하고 도망가요. 집에 있는 분이 발로 팍 잡아.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도 세스코를 설치했잖아. 벌레 나오면 바로 나는 임대차 계약 해지야. 난 못 있어. 절대 못 있어. 그래서 안 돼. 고시촌에 있을 때도 여러분 저는 되게 뭐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되게 좋은 데 살았습니다. 왜? 벌레 나오면 나 공부를 못해. 하루 종일. 그래서 안 돼요. 그런 느낌이야. 자 보시면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하는 거죠. 그죠? 제조업에서 사고 많이 나요. 쿵쾅쿵쾅 뭐 이런 데 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반가로 3번 보시면 개별 실적 요율인데 이거는 뭐냐면 야 우리 요율로 안 하고 니네 사업장 내가 따로 볼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재 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업종별로 따로 있습니다. IT, 뭐 제조, 그다음에 뭐 카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업자 등록 보면 주 업종이 따로 있죠. 그거 기준으로 나와요. 산재보험료율은. 그런데 개별 실적료는 뭐냐면 나 그건 필요 없고 니네 따로 볼래. 어떤 느낌이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더 많이 받으려고. 물론 봤을 때 나는 너무 과하다, 깎아달라 하는 경우는 있는데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예요. 넘어가시면 의의가 뭐냐면 3년을 기준으로 봐서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 급여 지급 비율이 높고 낮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보험 급여 지급 비율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 산재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야. 여기 지금 낮은 거는 거의 안 났어. 그죠? 그러면 높이거나 깎아주는 거예요. 그 사업장 들여봐서. 근데 개별 사업의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하는 건데 적용 대상 사업장 보시면 얘네들은 거의 인상하는 겁니다. 보시면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다음 사업의 건설업 중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 실적이 뭐 60억 이상. 어때요? 이건 큰 공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큰 공사를 많이 한다는 거는 건설업에서 큰 공사를 많이 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사람을 많이 쓴다는 거네. 그죠? 그러면 안 그래도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사람 많으면 확률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 따로 보겠다고 60억입니다. 이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50억에서 60억으로. 50억에서 60억으로. 50억으로 나오면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공부하신 분은 60억으로 나오면 잘 알아야 돼. 이건. 노마자 2번 보시면 작은 거 상식으로자 30인 이상. 30 이상. 근데 가로치고 뭐예요? 건설업, 벌목업 제외. 왜? 건설업, 벌목업은 뭐예요? 벌목업도 이따 보겠지만 인건비 산출을 못 한다니까 일단.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아까 위에 금액으로 보는 거야 지금 공사 금액으로. 아셨죠? 왜 그렇게 보는지 이해가 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조정 기준 보시면 그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산재보험료의
대한 산재보험 급여 금액의 비율이, 그러니까 지급 난간 금액이 100분의 85를 넘어서거나 보험료 낸 것보다 100분의 80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75 밑으로 떨어진 경우, 그게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딱 한 번 지문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85, 75가 85, 75가 이런 거 나오면 찍어야지 뭐, 그죠? 방법 없어요. 이거 개별 실종 요율의 증가 비율 보시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정도. 4번 보시면 산재 예방 요율 적용 보시면 사업주가 재해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 인정을 받을 때는 산재 보험료를 깎아준다. 시키는 거 잘하면 깎아준다 이 말이에요. 적용 대상 사업 보시면 제조, 임업, 위생, 유사 서비스업, 하수도업 어때요? 다 개빡세 느낌이. 하수도업 뭐예요? 밑에 여러분 하수도 있죠? 거기 들어가 청소한다고. 안 위험해? 가스 때문에 죽어요. 가스 때문에 사람들. 그래서 산소 이거 마스크 제대로 안 되면 죽잖아. 그죠? 그런 거고. 3번 보시면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인정 보시면 사업장 산재보험료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 그죠? 최대 30%까지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인정 취소 사유가 뭐냐?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 구라치거나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나쁜 짓 하면 부정한 방법 하면 뭐다?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거예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 예방 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재해 예방 활동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거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이건, 그지? 내가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중대재해 발생하면 뭐예요? 뭐 이거 예방 활동한 거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취소됩니다. 그리고 그밖에 재해 예방 활동을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거 보시면 되고. 인정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할인된 거 깎아버리겠지 뭐. 할인된 거 없어집니다. 여러분 헬스장 열심히 일하려고 1년 딱 끊었어. 30% 받고. 그 다음날 환불하면 어떻게 돼요? 정가에 하잖아. 그죠? 그게 나쁜 거야 그거. 그러면 안 돼. 그죠? 헬스장은 여러분 끊어놓고 매일 가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기계가 바뀌었는지. 저는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기계가 바뀌었는지, 내 골프백은 잘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먼지가 쌓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가면 여러분 사장님 되게 좋아해. 저 새끼 또 왔네 이렇게. 내가 수두를 써 뭘 써, 그죠? 저는 헬스장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달다리 이런 거는 좀 여기가 간지러워서 못 하겠고 사우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오케이 보시면, 그래서 노마다 작은 거 2번 잠깐 보시면 그밖에 사유 인정 취소된 사업에서 해당 보험료 재해 예방 활동 인정 기간 비율에 따라서 산재 예방료를 다시 정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인 안 시켜주겠다 이겁니다. 이 정도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월평균의 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보시면 결국에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왜? 이거 보수 신고할 거 지워버렸네. 보수 신고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단이 일일이 사업장을 다 뒤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신고된 애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시고 산정 방법 보시면 쭉 써져 있어요. 적용 기간 전년도 근로 또는 노무 제공에 계시는 경우, 요거 문제 나올 때 한 번씩 제가 봐드릴게요. 요거는, 그죠? 요거 한 번씩 쭉 보시고 6번 보시면 6번이 중요하지. 자, 반가로 1번 보세요. 고용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월별 보험료의 해당 월에 다음 달부터 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 들어오면 그날부터 보호했죠. 근데 얘네들은 뭐야? 그 다음 달부터 우리가 가입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보시면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 고용되거나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 다른 사업장에 전근되거나 근로자의 휴직 기간이 종료되거나 출산 전후휴가 유산 사상 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고용부장을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뭐다? 보험료만 부과만 다음 달에 되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보호는 해준다 안 해준다? 보호는 해줘요 여러분. 월별 보험료 부과로 나와야 돼요 지문이. 그래서 월별 보험료 부과는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그러면 맞는 거고, 그죠? 보호는 그날부터. 근데 뭐다? 매월 1일에 고용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뭐다? 굳이 다음 달에 거둘 필요 없죠. 그지? 다음 달에 걷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날부터 보호는 해주는데 우리가 첫 달부터는 아니었으니까 내 서비스를 해줄게 이 느낌이야. 그죠?
근데 1일부터는 뭐 굳이 7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아직 이틀 남았어. 뭐? 보수총액 신고 이틀 남았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막 전화 오고 그러잖아. 왜 전화 와? 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 안 해. 힘드니까. 그죠? 나 이게 좋습니다. 그지? 여러분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뭐 해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가? 절대 못 가. 이틀 남았지? 한 50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투 모니터 있는 데로 가야 됩니다. 원 모니터 있는 노모빙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깔 박살 나는 겁니다. 이제 안경 써야 돼. 아셨죠? 투 모니터 되면 어떻게 해? 원 모니터면 어떻게 해요? 받은 거 이렇게 해놓고 칸 쭉쭉 해가지고 막 해. 그죠? 투 모니터는 하고 하잖아. 그죠? 저희는 최적화를 위해서 27인치를 두 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날 수 있어 없어? 절대 안 나. 엄청 크기 때문에. 와서 해. 11시쯤에 갈 수 있어요. 저 새끼 미친놈. 왜냐하면 내가 강의하잖아. 내가 끝나지 않으면 우리 노무사님들이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일이 끝나지 않으면 집에 안 간대. 자기가 그랬어. 난 가라고 했어 분명히. 어쨌든 지금 3월 15일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만약에 이제 종료됐습니다. 폐업하고 그러면 그냥 똑같아요. 보험관계 소멸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는 거. 왜? 사업장이 날라갔다니까. 그럼 아까 그 원칙인 14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수정신고도 사업주 사실 조사하기 때문에 미리 알리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고, 신고항목은 전자적 기록 매체에 따라 제출한다. 왜? 그 전산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전산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또 밑에 있네. 뭐? 사람 언제까지? 다음 달 15일. 어디에? 근로복지공단에.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네. 넘어가시고, 반가로 2번 보시면 고용관계가 종료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거고요. 휴직이나 다른 사업장의 전보, 사업장이 바뀌었죠. 그거는 그냥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그죠? 사업장이 바뀌었으니까 14일 이내. 보험료 언제? 다음 달 10일. 요건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지기한 요거 보시면 밑줄 본 거 뭐 금액이나 납부 기한 및 장소 적은 걸 해야 되고, 건강보험공단 사업주가 신청한데 전자 문서로 하는 거고, 법인인 사업주와 만약에 사업주를 양도하면 뭐다? 못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양도인한테도 알려주는 겁니다. 2번 무슨 말이에요? 고용보험의 원천징수 떼고 나간다고. 여러분 월급 받을 때 2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온 적이 없죠. 그죠? 한 190 얼마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 임금체불 당한 거야? 아니라니까. 고용보험료 아까 뗐죠. 건강보험료 뗄 거고 국민건강보험 뗄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뗀다고요. 근데 그걸 언제 낸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되니까 사업주가 갖고 있다가 내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먼저 뗀다. 그래서 1번 사업주는 근로자 예순위 노무제공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에 보수해서 원천 공제가 보다 뗀다. 떼고 나간다. 그게 원천 공제입니다. 위 경우 사업주는 공제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거면 사업주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는 거는 사업주가 떼고 주죠. 갖고 있지. 그 말이 지금 3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업주한테 준다가 머리야. 내가 만약에 갖고 나가면 사업주한테 입금해 줘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떼고 나간다고. 그 말이에요. 그 말. 똑같은 말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보험료 조정 보시면 월별 보험료 밑줄 긋은 거 보세요. 계산 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을 조정한다. 그래서 감액 조정하면 당연히 알려야 되죠. 사업주한테. 그렇게. 그다음에 3번의 증액 조정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월별 보험료가 증액된 때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면 틀린 지문이죠. 그지? 돈 누가?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니까. 그죠? 계산보험료가 증액되면 건강보험공단이 한다. 틀린 말이죠. 계산보험료, 확장보험료 누가 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이 했다고요. 그죠? 근로복지공단이 했다고. 고용보험료의 지원은 다 필요 없고 10명 미만 요것 정도만 알아주십시오. 10명 미만이면 영세 사업장으로 와서 고용보험료 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쭉 지원 수준 보시고 지원금 환수 잘못하면 뭐 토해내야죠. 고용보험료 그 0.9% 그걸 깎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토해내야지. 보험료와 그 밖에 징수금 분할 납부 보시면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 사업장이 어려워서 보험료 못 낼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내는 것보다 분할 납부 신청을 내는 게 낫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그라미 1번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한 경우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건강보험공단 분할납부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 확인하여 분할납부 승인할 수 있고요. 분할납부 총기간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다음 날부터 1년. 보험료의 징수 보시면 보험료 부과 징수. 부과는 누가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한다. 매월. 월급 매월 받으니까 매월. 그리고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징수라는 말은 고지수납 체납. 그죠? 고지수납 체납. 보험료 등의 관합액의 충당 및 반환은 밑줄 긋은 거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등의 환수금액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반환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 금액을 지급한다. 자, 관합액 충당 순위 보시면 돈을 못 걷다가 걷었어요. 그러면 일단 돈 걷은 걸로 뭐부터 충당해야 돼? 동그라미 1번 이게 뭐라고 그랬죠? 체납처분비? 잡으러 간 거. 사람 들어가죠. 만약에 차를 가져와. 그럼 내 카 차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들도 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 먼저 들어간다고요. 체납처분비가 1번입니다. 그죠? 압류할 때 드는 비용. 그 다음에 2번이 뭐다? 원래 보험료. 원래 보험료 가져가야지. 3번이 뭐다? 늦게 내서 발생된 연체금. 가상금.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체납처분비, 월별 계상확정보험료가 1번, 1, 2번이고 그 다음에 연체금, 가상금. 그렇죠. 연체금, 가상금 헷갈리면 연가시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연체금의 징수는 뭐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징수 안 하면 연체금이 발생하죠. 언제까지 내라 했는데 안 했어. 그리고 가장 이거 좀 구분 잠깐 해드리면 연체금은 언제까지 내세요 했는데 안 냈어. 그래도 내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안 낸 것 때문에 다시 언제까지 내세요 한 거예요. 근데 원래 10일까지죠. 11일 날 신고하면 뭐가 붙어요? 가상금이 붙어. 왜? 안 늦게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려주는 거야. 요거 가상금 합쳐서 15일까지 내세요. 근데도 그 15일까지 안 냈다? 그럼 연체금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연체금 하여튼 오케이. 연가시 그렇게 해보세요. 더 이상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세요. 연체금 납부기한이 지날 때마다 매일 일일이 경고할 때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500분의 1 1,500분의 1 1,0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정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요거는 아까 그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체납처분비, 원래 내 보험료, 그 다음에 연체금, 가상금. 4번 산재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의 징수 보시면 징수 사유 보시면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그 구분해야 될 건 단가로 2번 정도인데 산재 가입 사업장인데 아예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재해가 발생했어. 그럴 수 있죠.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산재보험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 가입은 했는데 보험료를 안 냈어. 그죠? 그러면 누가 더 나쁜 놈이야? 1번이 더 나쁜 놈이에요. 가입사 때문에 가입 자체를 안 한 거. 그래서 1번이 더 과하게 발생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유족급여가 발생을 하면 그 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업주한테 물립니다. 또는 보험료의 5배. 그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요거예요. 그래서 반가로 2번 보시면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그렇죠? 가입을 안 한 경우죠.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 휴업, 장애, 간병, 유족급여는 뭐다?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 3억을 유족급여로 받았으면 1억 5천에 대해서 사업주가 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미납보험료의 5배. 둘 중에 작은 걸 내는 겁니다. 둘 중에 작은 거. 이로 결정하겠죠.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가입은 했는데 보험료를 안 냈네. 그죠? 그러면 위에 거보다는 조금 덜 뭐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 휴업, 장애, 간병, 유족 및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 그죠? 체납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미납보험료야? 체납보험료입니다. 체납보험료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지. 돈을 안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럼 가입이 안 됐으니까. 그죠? 진세금 통지 및 독촉 이것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서. 자, 6번 보시면 요거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납부 기한 전에 징수. 납부 기한을 줬는데 그 전에 가서 돈 내놔라 한 거예요. 왜? 아, 이거 누가 봐도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얘. 도저히 안 되겠다. 납부 기한 안에 얘 톡 뜰 것 같으니까 가서 잡으러 가자. 근데 얼마 미만은 안 그랬어요? 500만 원 미만은 돈토치. 500만 원, 야, 500만 원 떼먹고 도망가면 뭐라고 해? 국가도? 그래도 먹고 살아. 그 정도면 봐주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금과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미만은 제외. 이건 제외. 이런 경우도 있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야, 500만 원도 안 내고 도망갈 정도면 그거 진짜 어려운 거야. 그죠? 그지? 그러니까 저 옛날에 5만 원 빌리고 안 갚은 친구가 있는데 그때 되게 큰 돈이었는데 소멸시 완성돼가지고 청구도 못하겠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결혼식 한다고 자기 오라고 딱 카톡을 보냈더라고. 과감하게 씹었습니다. 일 없애고 씹었어. 기분 나쁘지? 일십. 그지? 납부기한 전 징수서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어떤 경우나 힘든 경우예요. 결국에는 진짜. 그래서 뭐 국세, 지방세, 공과금 체납해서 체납 처분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미 뭐야? 체납 처분은 가가지고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는 거 있죠. 자, 문 열겠습니다. 따겠습니다. 빵 따가지고 막 다가지고 우르르 가져가지고 막 다 빨간 딱지 붙여. 그런 경우야. 뭐 돈이 없죠. 그죠? 강제 집행, 어음법 수법에 따른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애들은 뭐다? 돈 받으러 가는 거야. 돈 받으러 가는 거야. 징수금의 체납 처분 보시면 자, 가져왔어요. 그럼 이 경매 해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지금 뭐 옛날에 그 영화 유명한 거 지금 유명해서 끝나는 영화 있잖아요. 그 대머리 새끼. 그 새끼 옛날에 돈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진돗개 이런 애들 가져가 경매했잖아. 그죠? 돈이 얼마 있었어? 38만 원? 그죠? 내가 38만 원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38만 원인데 뭐 골프 치고 그죠? 대머리 되게 오래 살다가 갔잖아. 그치? 아직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 살을 수 있어. 저는 그때부터 황정민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재수없어. 그죠? 어쨌든 자, 정우성은 그냥 잘생겼어. 그죠? 야, 그런 사람이 수도 경비 사령관 하면 어때요, 여러분? 여자들도 군대 간다 그러면 괜찮아. 2번 동그라미 2번. 건강보험공단에 압류한 재산을 어디다 하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8번 고액 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보기 보시면 1년 정도 안 냈고 그런 사람들을 하는 거고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거는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이거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름. 인적사항 공개의 제외 사유는 내가 이미 싸우고 있다. 보험료가 잘못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험료 체납 안 하겠지. 왜? 계류 중이니까. 뒤집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험연도에 납부 30% 이상 냈다. 그러면 안 한다. 그래서 뭐 쭉쭉 한번 보세요. 이거는 뒤에 잠깐 보시고 넘어가셔서. 징수금의 결손 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 승인받는 게 아니고 누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왜? 아까 관장을 누가 했으니까요? 고용노동부 장관. 결손이 뭐예요? 이 돈은 못 받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 빵꾸 난 거예요. 결국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날라서 행방불명되고 못 찾아. 그럼 결국엔 그거 결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최상위 계층한테 물어봐야겠죠. 그게 고용노동부 장관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5번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이런 경우에 도망간 경우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그리고 이 동그라미 체납 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어. 그러니까 남은 재산이 없어. 이런 경우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이거 못 받죠. 누가 잘못해서 못 받은 거야? 공단이 잘못해서 못 받은 거예요. 이건.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해당된다. 2번 보시면 건강보험공단 결손 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결손 처분 취소하고 재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 대머리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취소하고 다시 잡으러 가야지. 건강보험료도 안 냈잖아. 걔는. 그죠?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쁜 놈이니까 뭐. 그죠? 어쨌든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시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후순입니다. 아셨죠? 생각보다 후순이야. 국세, 지방세가 1번, 그 다음에 공단은 2번이에요, 결국에.
그죠? 그렇게 생각보다 그래서 느낌이 어때요? 띠먹는 돈이 되게 많겠죠. 그죠? 못 받아요 이거 생각보다. 2번 보시면 보험료 등의 납부기 한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죠? 이미 다른 사람 거잖아. 이미 다른 사람 거에서는 못 뺏어 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1시간 한 20분 정도는 이거를 정리 안 하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따가는 어디 할 거냐면 저희 이제 이 41페이지 쪽 할 건데 어디부터 풀 거냐면 49페이지부터 기출문제 하나씩 보고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풀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거부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